북인도 라자스탄 자이살메르 성의 조용한 정치를 맛보려고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힌두교의 나라답게 소떼가 어슬렁거리며 맞아주네요.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시장이나 마을 주변을 둘러보는 게 여행에서 첫 손꼽히는 즐거움입니다. 또한 현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비디오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지요. 자이살메르 성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자이살메르는 11세기부터 시작해서 9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로 석양이 비춰질 때면 황금빛을 띠게 되면서 골든시티, 즉 황금빛 도시라고 부릅니다. 성체의 외관을 보면 8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보수와 개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이살메르 요새는 길이 460m에 폭 230m이고 높이 76m의 언덕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가장 외곽의 성벽 높이는 3.6m이고 동서 1km, 남북 1.2km의 성체는 3종의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중한 성문에는 예외 없이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새로 만든 스파이크를 박아 놓았습니다. 페르시아나 아랍, 이집트, 아프리카를 오가는 주요 육상 무역로에 위치해서 중세시대에는 번영을 누렸으나 영국 식민지 시절 이후에는 봄베이 항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성장하며 경제적으로 쇠퇴하였습니다. 1965년과 1971년 파키스탄과의 두 차례 전쟁으로 전략적인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이살메르 성체는 주민들이 요새 안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인도의 유일한 고성입니다. 세 번째의 성벽은 바위와 돌뿐만이 아니라 기름과 물로 방어하도록 축성하고 99개의 방어용 보루를 만들었습니다. 자이살메르 요새의 맨 위쪽 꼭대기에는 보루와 같은 감시탑 형태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이살메르 성 곳곳에서 라자스탄 현지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네요. 자이살메르는 라자스탄에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요새 도시로 이 도시의 명칭은 자이사르의 오아시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2세기부터 동서 무역로의 주요 기착지였는데 18세기 육로무역이 쇠퇴하고 해상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위상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었습니다. 음료수와 차를 파는 노점상들이 아침 일찍부터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요새는 저녁 햇빛이 비칠 때에 황금빛이 난다고 해서 황금의 요새라고 불리지만 해 뜰 때의 풍경도 석양에 못지않게 멋집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구름에 가려서 둥그렇게 떠오르는 일출을 보기가 쉽지 않지요. 반면에 사막지대에서는 건조한 기후 때문에 타오르는 듯이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거의 매일 볼 수 있다는 것이 사막 지역 여행의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북인도를 여행하기 좋은 계절인 12월과 2월의 평균 최고 기온은 한 23도에서 28도 정도 됩니다. 아침에는 상당히 추워져서 최저 기온이 5도까지 내려갑니다. 자이살메르 요새는
무굴 황제 후마윤과 같은 이슬람 통치자들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또한 실크로드를 따라 캐러밴과 여행자들에게 피난처이자 경유지 역할을 했었죠. 숙소에서 일어날 때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며 잠을 깨는 것이 로망인데, 이 자이살메르 성체 안에서 자면은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에는 꼭 이 자이살메르 성체 안에서 자보고 싶습니다. 자이살메르 요새는 좁고 구불구불한 통로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사는 주택과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식당, 그리고 기념품 가게 등 요새의 여러 부분이 좁은 미로의 골목길을 따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마스테. 오밀조밀 붙어있는 건물과 요리조리 좁은 골목길에 펼쳐져 있는 기념품점, 노점상들이 몇백 년 전의 중세로 돌아간 느낌을 주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일행들과 다시 자이살메르 포트를 찾아왔습니다. 긴 세월 동안 성벽 속에 젖어든 라자스탄 현지 주민들의 삶과 분위기에 푹 빠지다 보면 문득 타임머신을 타고 몇백 년의 세월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낮에는 사람과 동물, 릭샤, 오토바이, 자동차가 뒤섞여 정신이 없는데, 자이살메르의 아침은 고요하고 운치가 넘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쯤 방문해야 자이살메르 성체의 진정한 맛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자이살메르 성체의 입구에 왔습니다. 자이나교는 불교와 비슷한 시기에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를 반대하면서 나타난 종교이죠. 자이나교 사원의 계단 돌 바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밟고 다녔는지 윤기가 반질반질하네요. 자이나교 사원 내부는 벽과 천정의 구조가 화려함과 정교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삼바바나타는 3번째 자인 티르탕카라였습니다. 티르탕카라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을 의미하는 성인을 말하지요. 삼바바나타는 스라바스티에서 지타르 왕과 수세나 왕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말년에 카르마, 즉 업을 모두 파괴하고 목샤, 즉 해탈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이나교 사원에 있는 오래된 암각화에는 24개의 티르탕카라의 주요 행사와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살메르 자이나교 사원 벽 부조 일부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손으로 만져서인지 그 여신의 젖가슴이 윤기가 나네요. 여기 자이나교 7개의 사원과 수많은 석조 조각들이 연결되는 복도가 이 종교적인 장소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1156년 라왈 자이살이 트리쿠다 언덕 위에 세운 80여 미터 높이의 이 성 안에는 마하라자의 궁전과 6천여 개의 동상이 있는 7개의 자인 사원이 있습니다. 자이나교 수행자들은 무소유를 위해서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수영을 해서 그런지 상의를 탈의한 조각들이 많이 보입니다.
신도들이 자이나교 사원의 매달려 있는 종들을 치는데 아마도 신에게 경배드리러 온 것을 알리기 위한 종치기가 아닌가 합니다. 살메르 성체 안에 있는 7개의 자이나교 사원은 12세기와 15세기에 주로 지어졌습니다. 이 사원들은 중세시대에 인도에서 지배적이었던 딜와라 스타일의 그림과 건축물로 유명하죠. 노란 사암으로 지어졌고 그 위에 복잡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원들은 고고학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자이나교 사원 안에는 동물을 죽여서 만든 가죽 가방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자이나교가 살생을 금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관광객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놓고 천장을 찍고 있네요. Video, no problem. 벽체와는 달리 천정 조각의 인물상들은 풍만하지 않고 날씬한 형태를 가졌습니다. 아마도 천정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과학적인 계산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금욕을 강조하고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벌레를 죽여야 하는 농사를 짓지 않고 그래서 상업에 많이 종사한다고 합니다. 또한 독실한 자이나교도는 발에 벌레가 밟혀 죽을까 싶어서 밤에는 외출도 하지 않을 정도라고 하네요. 또한 인도의 부유한 상인 중에는 자이나교도가 많습니다. 자이나교의 조각상들은 불교의 불상들과 비슷하지만 손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 데에서 불상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